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1월 9일 화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수도권과 강원 산지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후 들어 눈발이 더 거세질 것으로 예보돼 퇴근길 불편이 우려됩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중부 내륙 중심으로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새해를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출범을 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이르면 오는 5월 출범해 항공우주와 관련된 모든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지급액이 3.6% 오릅니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 국민연금 수급자 649만 명이 이번 달부터 늘어난 연금급여를 받게 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전국 곳곳에 대설특보가 발효됐습니다. 퇴근길은 물론이고 늦은 밤까지 눈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보된 상태여서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박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흩날리는 눈발 속에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인도 위엔 어느새 눈이 켜켜이 쌓였고 곧이어 제설제가 뿌려집니다. 수도권과 강원 산지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10일까지 서울 등 수도권에는 최대 5cm의 눈이 쌓이겠고 대전과 세종, 충청권에는 최대 8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서쪽에서부터 접근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중부 내륙 중심으로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최대 20cm 이상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돼 대설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적설량이 5cm 이상 예보될 때 내려집니다. 기상청은 기압골 영향이 강해지면서 눈발이 거세져 많은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돼 선제적으로 특보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눈발은 늦은 밤부터 더 굵어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당장 퇴근길과 다음 날 아침 출근길까지 시민 불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과 시내버스 노선의 집중 배차 시간을 30분 추가로 늘렸고 경기도도 사전 제설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를 가동했습니다. 이번 눈은 10일 오전까지 이어지다 그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눈으로 인한 사고를 조심해야 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빙판길의 낙상 사고는 물론이고 차를 운전할 땐 도로 위의 복병으로 불리는 살얼음도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대설특보가 발령됐을 때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행동 요령을 계속해서 최다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등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9일 오전 1단계 대응을 가동했습니다. 대설특보가 발령되면 보행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주머니에 손을 놓지 말고 보온장갑을 착용해 체온을 유지해줘야 합니다. 또한 바닥면이 넓은 운동화나 등산화를 착용하고 걷는 도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합니다. 자동차를 운행할 일이 생긴다면 반드시 체인과 염화칼슘 같은 차량용 안전장비를 휴대하고 커브길, 고가도로, 교량, 결빙 구간 등에서는 서행의 사고 위험을 낮춰야 합니다. 겨울철 내린 눈과 비가 갑자기 내려간 기온에 얇은 빙판으로 변하는 현상인 도로 살얼음, 블랙아이스도 주의해야 합니다. 도로 살얼음 발생 가능성이 있는 도로에서는 감속 운전을 하시고 자동차 간의 안전거리를 필히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도로 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를 활용하여서 안전운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로 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는 내비게이션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운전자에게 전달됩니다. 현재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운행하는 운전자에게 제공되며 2025년까지 나머지 노선에서도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만약 빙판길에 미끄러졌다면 제동 효과를 키우기 위해 브레이크를 한 번에 밟지 말고 여러 번 나누어 밟고 차량이 회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핸들을 조작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내 집 앞 눈은 직접 치우고 낡은 가옥은 안전점검을 통해 붕괴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지붕이나 비닐하우스에 눈이 쌓이기 전에 미리 치우고 받침대 등으로 보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대설특보 예보 시 TV, 라디오, 인터넷 등으로 기상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거나 스마트폰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기상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최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올해 국정 운영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올해를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주시기 당부합니다. 또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정책 홍보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를 대한민국 제도약의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국무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민생 안정과 연초부터 시작된 북한의 도발 등을 과제로 언급하며 모든 부처가 원팀이 돼 신속하게 확실하게 해결해 나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개월 동안 대한민국호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힘을 쏟아 일해왔습니다. 이제 속도를 더욱 높여서 새해를 대한민국 재도약의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새해를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의된 사항들은 정책에 즉각 반영하고 국민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주시기 당부합니다. 정책 홍보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이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면 그 정책은 없는 것과 다름없다며 철저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고민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특히 충주시 유튜브를 언급하며 이런 혁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좋은 정책을 만들고 발표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고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은 다음 주 개막하는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참가한 미래 세대들은 이번 대회로 대한민국을 기억하게 됩니다. 좋은 추억을 많이 쌓고 돌아갈 수 있도록 숙박과 안전 등 제반 사항을 꼼꼼하게 챙겨주기 바랍니다. 또 관광객들이 강원도를 많이 찾아 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K컬처가 청소년들의 축제를 더욱 빛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국무회의 내용 살펴볼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정책 홍보를 위한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충북 충주시의 공식 유튜브인 충TV를 언급해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이리나 기자, 이 충TV라고 하면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중에 구독자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걸까요? 네, 저도 충TV를 구독하고 있는 구독자로서 꼭 이것 때문이다라고 하기보다 뭔가 이상한데 일단 재밌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충주시의 홍보맨으로 유명한 김선태 주무관이 그야말로 일당백으로 운영하는 채널입니다. 이 제 옆으로 나오고 있는 이 영상이 바로 충TV 채널에 올라온 영상들인데요. 특유의 B급 감성과 각종 온라인 밈을 활용해서 지자체 공무원의 일상을 유쾌하게 담고 있고 또 충주시에 대한 홍보도 참신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수는 어느덧 55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에 대한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채널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함께 영상 보시겠습니다. 어떤 정보를 어디로 어떻게 전해야 국민들께 확실하게 전달될지
철저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충주시의 홍보를 맡은 젊은 주무관은 충TV라는 유튜브를 만들어서 참신하고 재미있게 정책 홍보를 해서 구독자가 충주 인구의 2배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정책을 알려 국민에게 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느냐 이런 걸 알려주는 그런 시사점이 있는 것 같네요. 자, 이번엔 그럼 국무회에서 통과된 안건들 볼까요? 특히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 있는 법안들이 눈에 띄는데 먼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처벌이 대폭 강화가 되는데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 개정안에서 가장 눈여겨볼 것은 바로 아동학대 살해 미수죄가 새로 생긴 건데요. 그동안 아동학대 살해 미수의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서 살인 미수죄가 적용됐는데요. 문제는 이 경우 미수범 감경을 할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아동학대 살해 미수죄가 적용이 되면 법정형의 징역 7년 이상인 아동학대 살해 미수 혐의로 처벌이 돼서 이 무조건 실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기자, 우리가 이 운전을 하거나 걷다 보면 거리 곳곳에 그 정당 현수막들이 난립을 해서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현수막 공해가 많이 줄어들게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현수막 난립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각종 현수막이 도심 주요 교차로 한 곳에 대량으로 설치되는 등 안전 문제는 물론이고 미관을 망친다는 민원도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2월에는 인천에서 킥보드를 타고 가던 한 시민이 현수막 끈에 걸려 넘어져 다치는 사고도 있었는데요. 이런 지적에 따라 5개 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지금까지 무제한으로 어디든 걸 수 있던 정당 현수막이 12일부터는 읍면 동별로 2개 이내로 걸 수 있습니다. 자, 현수막 개수도 확 줄어들지만 어디에 설치하느냐 하는 그 설치하는 기준도 강화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등에는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없습니다. 이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높은 교차로나 또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주변에는 일정 높이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잠시 보시겠습니다. 무분별한 현수막으로 인해 통행과 교통 안전이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에는 현수막이 설치될 수 없고 그 수도 제한되게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4월 총선이 눈앞으로 다가왔는데 현수막 공해가 많이 사라질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지금까지 취재 기자와 함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내용들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리나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한국판 나사의 역할을 하게 될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르면 5월 출범할 예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식용을 위해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도 통과됐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3, 2, 엔진 점화, 26, 우류가 발사되었습니다. 지난해 5월 독자 기술로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 1톤 이상을 탑재할 수 있는 순수 우리가 독자 개발한 우주 발사체로 세계 7번째입니다. 미국 등 우주 선진국들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한국형 나사를 목표로 정부가 추진해온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한민국 우주항공청은 우주 기술 개발은 물론 우주 산업 창출과 글로벌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그리고 인재 양성과 활용, 또 다른 분야와의 긍정적 콜라보와 확산의 구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기관과 전문가와 긴밀한 협업을 해나갈 것입니다. 우주항공청은 이르면 오는 5월 출범합니다.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국토교통부에 흩어져 있던 우주항공 분야 모든 업무를 넘겨받게 됩니다. 우주 관련 연구 개발부터 정책 수립까지 항공우주와 관련된 모든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차관급으로 설치되며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가 감독 역할을 맡습니다. 인력은 300명, 예산은 7천억 규모로 경남 사천 설립이 유력합니다. 경남 사천에는 이미 한국항공우주 카이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 우주항공 방산기업이 자리 잡고 있어 시너지가 기대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식용을 위해 개를 사육하거나 증식,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식용 금지 특별법안도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사육, 증식, 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주항공청법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우주강국 도약을 향한 위대한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설립 운영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우주항공청법은 우주 개발을 주도할 국가 컨트롤 타워를 설립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추진됐습니다. 대통령실이 국가안보실의 직제를 개편합니다. 안보실장 아래에 경제안보를 전담할 3차장직이 신설되는데요. 글로벌 공급망 관리를 비롯해 경제, 통상, 기술 분야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중국이 요소 수출을 통제하자 수입량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던 우리나라에 요소수 대란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어 지난해 말 반도체와 전기차 등에 쓰이는 희토류에 대해 중국이 수출 제한에 나서는 등 공급망 불안이 커지는 상황. 자원의 무기화와 공급망 분절화는 세계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입니다. 특히 요소수 등 우리 핵심 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품목의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복합적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보실을 개편합니다. 안보실 산하에 3차장이 신설되는 게 핵심인데 기존대로 1차장은 외교, 2차장은 국방을 담당하고 신설될 3차장은 경제 안보를 전담합니다. 3차장은 공급망 리스크와 원전 등을 담당하던 경제안보 비서관실 기능에 과학기술, 사이버 안보 등 신흥 안보 담당 역할도 수행할 예정입니다. 미국 등 주요국도 이처럼 경제, 통상, 첨단 기술 분야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직제 개편은 오는 11일 시행되는데 이에 따라 3차장 인선 발표도 뒤따를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개편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국민의 민생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지급액이 3.6% 오릅니다. 한편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이 역대 최고인 12%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보도에 김민아 기자입니다. 이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 649만 명이 지난해보다 3.6% 인상된 지급액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연금액 인상과 올해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을 결정했습니다. 공적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매년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지급액을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6%였던 물가 상승률이 적용됐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노령연금 평균인 62만 원을 받던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22,320원 오른 64만 2,320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물가 상승률이 반영돼 지난해 32만 3,180원에서 33만 4,810원으로 늘어납니다. 기초연금에 가입한 65세 이상 노인 701만 명이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 월액도 조정돼 오는 7월부터 적용됩니다. 올해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복지부는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이 전년 대비 4.5% 증가한 데 따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설립 이래 역대 최고인 12%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잠정 수치상 역대 최고 수익률이 맞다며 시장 상황이 좋았던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올해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 보육 분야입니다. 정원 미달로 보육교사 급여 지급이 어려운 어린이집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늘어나고 있는 단시간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도 2배로 늘립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아파트 1층 가정집을 어린이집으로 운영 중인 이아영 씨. 아파트 입주 당시에는 신혼부부가 많아 입학 대기 인원까지 발생했지만 현재는 입학 문의가 끊겨 고민입니다. 보육료 수입 대부분을 보육교사 급여로 지출하고 나면 이 씨에게 남는 소득은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저는 없어요. 그냥 이 어린이집을 폐원하고 싶지 않아서 지금은 최저임금도 안 나오는 거죠. 최저임금 뭐예요? 그냥 10,000원도 못 가져가는 거죠. 더 쓰고 있는 거죠. 정원 미달 시 보육료 수입만으로 보육교사 급여를 지급하기 어려운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 정부가 영아반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영아반 충원율이 50% 이상인 경우 결혼만큼 기관 보육료를 보조하는 겁니다. 정원이 3명인 영세반은 2명이 재원 중인 경우 부족한 1명분 보육료 62만 9천 원을 받게 됩니다. 1세반은 결혼 1명마다 34만 2천 원을, 2세반은 23만 2천 원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복지부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 내 2만 1,000개의 영아반이 개설되거나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단시간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도 확대됩니다. 현재 1,000여 곳에 불과한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은 오는 7월부터 2,300여 곳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을 지급하던 부모급여는 올해부터 각각 100만 원,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부모급여는 현금이나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되며 총 지원 금액이 바우처 지원 금액보다 클 경우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응급 환자를 이송할 땐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 구급차 등이 막힘없이 통행하는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또 소방차의 번호판도 긴급 차량 전용 번호판으로 모두 바뀝니다. 윤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응급의료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는 구급차. 1분 1초가 급한 상황 속 신호대기에 걸리고 맙니다. 그러자 출동 중인 구급대원이 도시정보센터와 교신을 시작합니다. 현재 위치 안산소방서 바로 앞이고 신호통제 부탁드립니다. 교신 이후 구급차는 단 한 번의 신호대기 없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구급차가 신속하게 통행할 수 있었던 것은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덕분입니다. 이 시스템은 긴급차량이 신호 제약 없이 무정차 통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신호를 부여하는 겁니다. 출동 상황에서 적색 신호의 교차로를 통과할 때마다 사고가 날까 조마조마했던 구급대원들. 시스템 도입으로 안전과 속도를 모두 잡게 됐다고 말합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구급차가 일시정지를 할 필요도 없고 사행으로 갈 필요도 없고 빠르게 이송할 수 있어서 저는 체감이 많이 되는 편입니다. 한 10분 정도 거리다라고 했을 때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나면 한 6분 정도 이 정도 이렇게 당겨지는 것 같습니다. 이에 소방청이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확대합니다. 전국 15개 시도 22,454곳에 설치된 시스템을 연말까지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1,500곳에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시군 경계 없이 긴급 차량 우선 통행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광역형 중앙제어 방식도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긴급 차량이 시군 경계를 넘어 출동할 때도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이 작동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소방력 동원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신속한 이동을 위해 긴급 차량의 번호판도 변경합니다. 소방청은 차량 번호 앞 3자리가 998, 999인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으로 소방자동차의 번호판을 교체할 방침입니다. 소방당국은 전용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이 건물로 진입하게 되면 정차 없이 무인 차단기 등을 바로 통과하게 돼 현장 진입 시간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며 올해 안으로 모든 긴급 차량의 번호판을 전용 번호판으로 전면 교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지금 제가 가슴에 달고 있는 이 배지, 뒤에도 보이는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마스코트인 뭉초입니다. 대회 개막을 열흘 앞두고 우리 선수단의 결단식이 열렸는데요. 대한민국 청소년 선수들이 강추위를 녹이는 뜨거운 열정을 보여준 현장을 김찬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힘차게 펄럭이는 태극기가 우리나라 선수단의 출발을 알립니다.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 참가하는 우리나라 선수단 결단식이 열렸습니다. 2년 연속 종합선수권대회 정상에 오른 차세대 피겨 간판 신지아 선수는 인생의 한 번뿐인 대회에서 후회 없는 경기를 다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경기인 만큼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고 꼭 제 인생 경기를 하고 싶어요. 이 경험을 잘 쌓아서 밀라노까지 잘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동계 스포츠 대표 효자 종목 쇼트트랙 대표팀도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는 만큼 우리나라가 제일 빛나야 될 것 같아서 더 최선을 다해서 경기해야죠. 전 종목에서 메달 다 가져오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물론 잘 타지만 아직 우리나라가 1등이다라는 걸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발상지 그리스 아테네에서 직접 성화를 채화해온 선수는 클린 경기를 선보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성화를 가져온 그만큼 이번 대회에 가지는 부담감도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담감 잘 이겨내고 이번 시합 잘 마무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수 없이 경기 잘 마무리하고 싶은 게 제일 큰 것 같고 차세대 윤성빈, 소재환 선수도 강원도를 이어 2년 뒤 밀라노에서도 힘차게 썰매를 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밀라노 올림픽을 출전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데 출전 전에 큰 발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올림픽에서 3개를 들어 올렸던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유소년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을 응원했습니다. 추운 겨울을 녹이는 강인한 의지와 뜨거운 열정이 국민들께도 큰 응원과 기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달의 색을 넘어 전 세계 청소년들이 하나 돼 즐기는 스포츠 축제는 이제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전 세계 청소년들의 스포츠 축제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는 우리나라 선수 153명이 14개 종목에서 기량을 뽐냅니다. 화이팅! KTV 김찬규입니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올해 소방헬기 국가통합출동이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위급 상황이나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고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의 헬기가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는데요. 소방헬기 국가통합출동이란 소방헬기 출동 체계를 일원화해 관할 지역의 경계를 허문 것으로 작년 4월부터 대전, 충북, 충남, 전북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출동 시간은 평균 14분, 출동 거리는 41km 이상 단축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운항 시간이 감축되면서 연료비나 소모품 교체, 부품 수리 등 정비 비용도 절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청은 이달 중 통합 출동 체계를 8개 시도로 확대하고 연내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지역에서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탈세 혐의 포착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하면 탈루세액의 5에서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게다가 올해는 탈세 제보 포상금의 지급 규모가 대폭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무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액은 부가적인 세금으로 보고 포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탈루세액에서 제외했었는데요. 오는 5월부터는 신고 납부에 관한 가산세액까지 탈루세액에 합산해 산정하기 때문에 제보자에게 더 두터운 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포상금 수령 대상자와 포상금 규모가 확대되면서 연간 포상금 지급액은 26%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탈세 제보는 가까운 세무서, 홈택스 누리집, 손택스 앱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올 한 해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보훈 의료 서비스의 질이 더 좋아집니다. 우선 중앙보훈병원, 광주보훈병원의 진료응급시설이 개선되고 9월에는 대구 보훈병원 재활센터가 완공되는 등
전국 보훈병원 기반 시설이 확충됩니다. 또 보훈병원들이 서로 진료 정보를 공유하고 보훈 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차세대 정보 시스템 개발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밖에도 보훈부는 보훈 대상자의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을 40%로 늘리고 국가유공자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편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위탁병원을 916개소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각종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피한 터널, 지하 공간에서도 재난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설비가 개선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전국 4,900여 개 터널 등에 대해 라디오, 지상파 DMB 수신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약 70%의 터널에서 수신이 불량했는데요. 이에 방통위는 한국도로공사 등의 기술 지원 컨설팅과 함께 재난방송 중계 설비 20여 대 설치를 지원했고 올해도 60여 대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원장은 재난방송 중계 설비 설치 지원이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저희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듯이 대한민국 해군의 첫 여군 잠수함 승조원이 탄생했습니다. 1985년 노르웨이가 첫 신호탄을 올린 이후 세계에서 14번째인데요. 극소수 특수부대를 제외하곤 군에서 여군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사실상 마지막 금녀의 벽이 깨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시대가 바뀌어서 다른 모든 보직은 여군에게 다 열렸는데 유독 이 잠수함 승조만 이렇게 늦어진 데는 어떤 연유가 있는 걸까요? 잠수함은 적에게 들키지 않고 움직이는데 모든 초점이 맞춰진, 그러니까 은밀성을 위해서 편리성을 포기한 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종 장비로 가득 찬 내부 공간에서 개인 공간은 전무하고 화장실부터 침대까지 거의 모든 공간을 공용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상 해군은 오래전부터 잠수함 내에 역량 있는 여군의 배치를 검토했지만 이 걸림돌을 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2021년 해군의 첫 번째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이 등장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기존의 1,200톤급 장보고함, 1,800톤급 손원일함보다 두세 배나 커지면서 승조원의 생활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겁니다. 그러니까 금녀의 벽을 깨겠다는 군의 의지야 두말할 필요 없겠지만 이걸 실제로 가능하게 한 건 바로 일취월장한 우리 잠수함 건조 기술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우리보다 앞서 여군을 태운 13개 나라가 대부분 중형급 이상의 잠수함 운용 국가라는 점이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마지막 금녀의 벽이 깨지면서 군의 모든 영역에서 맹활약을 펼치게 된 대한민국 여군. 조만간 건군 이후 첫 잠수함 여군 함장의 탄생 소식을 전하게 되길 기대해 봅니다. 정책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말, 기술이 벽을 깼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의 눈과 비는 차츰 그쳐가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다만 강원 영동과 경상권은 저녁부터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요. 동해안으로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상간은 최대 15cm 이상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또 충북과 경북, 전북 동부에 3에서 8cm, 그 밖의 내륙 1에서 3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내린 눈과 비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운전하실 때 감속하셔서 앞차와의 거리 넉넉하게 유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곳곳으로 빙판길이 나타나는 만큼 보행 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내일 수도권은 흐린 가운데 아침에 서울과 수원 영하 2도로 시작하겠고 낮에는 4도에서 5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은 내일 오후까지 눈, 비가 예상되고요. 강릉 아침 기온 2도, 낮 기온 4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경상 동부 지역은 오후까지 눈비가 오겠습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은 1도로 시작해 낮 기온 7도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해와 동해상에 비가 내리면서 물결이 최고 5m까지 거세게 일겠고요. 서해상도 최고 3.5m로 높겠습니다. 모레 목요일 강원 영서에 다시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후 일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비나 눈이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수도권과 강원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교통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럴 땐 자가 차량보단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게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